안녕하세요. 정구 박사입니다. 일요일 밤 항상 라이브를 진행해 왔죠. 오늘도 이 영상을 제작한 다음에 바로 라이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이번 이슈가 크다 보니까 관련해서 이제 많이 궁금하신 사항도 있을 거고, 저 또한 내일 관련한 남북기업주를 매매를 시도해 볼 예정이기 때문에 저도 한번 다뤄볼 겸 해서 이슈 체크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협주가 사실은 트럼프가 방한하기 전에, 트럼프 여기다 적죠. 트럼프 방한 전에 사실 한 2일간 2, 3일이에요. 2, 3일간 좀 큰 조정을 받았죠. 비교적 큰 조정. 왜냐면 사전에 좀 미리 올랐던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떠나서 자꾸 북한에서 한국은 끼어들지 마라라는 말과, 그리고 뭐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그리고 뭐 북미 회담에 있어서 폼페이오 장관은 빼야 된다라는 등등의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에 트럼프가 방한을 했을 때 김정은과 만남이 성사되지 않는 거 아니겠냐라는 의구심과 함께 금요일 장 마감할 때까지 사실은 좋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세력이라든지 아니면 개인 투자자들이라든지 버티지 못하고 많이 손절을 하고 나왔을 확률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네도 나름의 이슈가 좀 컸기 때문에 뭐 당연히 월요일은 전국 천하제일 단타대회가 열릴 확률이 높아요. 그렇다면 이 단타대회 안에서 뭐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될지가 중요하겠죠. 그런 부분에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리고요. 일단은 팩트를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일단 뭐 트럼프와 김정은이 53분간 일단 판문점에서 회담을 진행을 했죠. 그래서 2, 3주 내에 협상팀을 구성하자라는 말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의미하는 게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모멘텀이 이어지긴 하겠다라는 겁니다. 세력 입장에서는 또 급할 필요도 없겠다로 받아들여지죠. 이번에 급하게 올렸다가 또 예를 들면은 단기 악재성 기사로 인해서 또 빠질 수도 있는 거고요. 세력도 선택과 집중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봐야 될 내용인데, 현재 뭐 네이버 포털을 뒤지면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들이 많아요. 그 안에서 이제 뭐 팩트만 위주로 다뤄진 거를 좀 뽑아봤는데, 뭐 그런 거죠. 우리는 각각 대표를 지정해 협의를 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3주 내에 팀을 구성해 협상을 시도할 것이다. 그럼 2, 3주의 시간적 테이블이죠. 그리고 미국은 이미 대표를 갖고 있다. 스티브 비건 국무부 대표가 될 것이다. 라는 말. 그리고 폼페이오 국무장관 주도하에 비건을 대표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이죠. 여기에서 어 약간 네 약간의 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북한에서 대놓고 폼페오에 대해서 교체를 하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비건이 대표다라고 하고, 그러나 폼페오를 여전히 쓰겠다라는 거는 일종의 약간, 네, 의미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부분이죠. 항상 트럼프가 하는 말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이 언젠가는 제재를 해제하고 싶다. 그 부분을 저도 고대하고 있지만 지금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이다.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아직도 대북 제재는 쉽지 않다. 아직도 쉽지 않다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2, 3주 안에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당장 월요일 날은 갭을 뜨겠죠. 이 갭을 떴을 때 이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종목을 봐야 될까가 일단은 가장 중요하겠죠. 외신도 상당히 좀, 네, 뭐 이거를 의미 있게 다뤘습니다. 전반적으로 의미 있게
외신 쪽에서도 다뤘던 내용들이고, 전에는 단순하게 사진만 찍고 가겠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역사적인 또 좀 빅 이벤트라는 네, 만남적인 대화로 그 내용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외신 쪽에서도 긍정적으로 이번에 회담을 네,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지난 금요일 그리고 지난주에 코아스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언급드렸던 종목들 먼저 보면서 코아스라는 종목을 한번 언급을 했었고 일신 석재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일신 석재에 대해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대장으로 보는 게 일신 석재고요. 그다음에 뭐 앞으로 좀 볼까요? 삼육물산이 있죠. 뭐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신 석재를 대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서 이 정도 보고 뭐 금강산을 볼 수 있죠. 금강산은 일단 이거를 DMZ로 볼 수도 있고 일신석재는 DMZ만 엮여 있는 게 아니니까요. 통일교 재단 자체가 뭐 북한에 대한 네, 영향력을 뭐 할 수 있는 네, 재단이기 때문에 현대 엘레베이랑 비슷한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금강산은 뭐 현대 엘리베이, 아난티, 한창 정도, 뭐 대명 코퍼레이션, 뭐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정도 되겠죠. 그 외에 이제 개성공단을 둘 수 있어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는 역시 대장은 임디에프, 신원, 좋은 사람들까지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종목들을 좀 보고요. 이 안에서 제가 봤을 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요새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그 테마가 대장 아니면 전부 죽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기존의 수급과 이런 거래량이 동반된 종목들 위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DMZ 관련해서 삼육물산 다 좋은데 거래 대금이 좀 딸려요. 전반적인 모습은 네 괜찮다. 왜냐 이 직전 고점에 대한 매물을 한번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래량도 이 직전 고점에 대한 거래량 부분을 어느 정도 지금 흡수하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다라는 게 조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은 대놓고 봐야 될 종목이 몇 개로 압축을 해서 보세요. 너무나 많은 종목, 그냥 남북경협주 안에서도 너무나 많은 종목보다도 삼육물산, 그 다음에 거래 대금으로 좀 보죠. 삼육물산도 시가총액 대비해서 거래량이 충분히 많이 터졌어요. 700억대 거래 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를 강력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줘야 되겠죠. 가장 좋은 거는 제가 금요일날 영상에서 말했다시피 이 매물대를 아예 뛰어넘고 출발을 해서 눌리는 모습이 나와주는 종목을 찾고 싶습니다. 그런 종목에서 일단은 트레이딩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일신석재도 마찬가지죠. 거래대금으로 깡패입니다. 다른 거는 의미를 두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시간에 좀 떨어졌다 한들 지금 이게 의미가 없어요. 시간 외에 산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나름의 잭팟이 터져버렸으니까 거래량 양호하죠. 그럼 얘도 이 위쪽 3,600, 3,700원 돌파하는 흐름 보였을 때 폭발적으로 가겠죠. 그럼 여기서 뭐 이 구간까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된다. 14%네요. 갭이 한 10% 이상 떠서 한 5% 눌렸을 때 그때 지지가 해주는지 보고 일신석재도 내일 관심권에 한번 더 봐야 되겠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코아스 이 셋 중에서 제일 약해요. 제가 봤을 때 제일 약하고 일단은 매물대가 이쪽에 좀 생겼기 때문에 이쪽에
여기서 반등하면 이쪽에서 비중 축소, 나머지만 보는 겁니다. 얘는 비중 축소하고 이때 물렸다면 올라가면서 비중 축소, 그리고 나머진 거 위에서 털어버리는 거. 그만큼 약해요. 예, 이격에 의해서 이때 바로 갔으면 돌파를 강하게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안 된 거죠. 근데 이 기간에 나온 물량이 없기 때문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움직여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현대 엘리베이 좀 보죠. 양호해요. 수급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무겁죠. 무겁고 얘도 일단은 이런 갭을 다 메꾼 상태에서 위에 내려오는 이 저항이 좀 있습니다. 이 저항을 뚫고 뭐 이번 기회에 잘하면 10만원 언저리까지 회복하는 모습도 나와줄 수 있습니다. 회복하는 이때까지 이렇게 해서 왔으면 회복하는 모습. 그러면 여기에서 좀 움직이는 흐름이 보일 거예요. 이 나름의 정배열을 만들어서 가고 있으니까 한창. 근데 지금 얘네가 금강산이 대장이 되지 못하는 게 거래 대금이 약합니다. 거래 대금이 상대적으로 아까 일신석재 같은 경우는 1600억 이런 식으로 거래 대금이 나오는데 생각외로 거래 대금이 나빠요. 자, 그 다음에 아난티. 그나마 아난티가 거래 대금이 좀 있죠. 하루에 4,500억씩 나오고 있고 캔들 형태도 지금 양호하기 때문에 이 방향 위로 돌리면 일단 단기적으로 아난티도 대주주 이슈나 그런 것만 없으면 이 구간 뭐 16,000원대까지 열려 있으니까 아난티도 16,000원대까지 열려 있네요.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 이때까지 반등이 가능해 보입니다. 한창이 힘이 좀 약해졌어요. 예전보다 이 직전 고점에서 넘길 때 거래량이 좀 터져줘야 하는데 못 터져서, 근데 반대로 얘가 거래량이 이 위로 터지면 오히려 이런 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잠재력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보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대면 코퍼레이션, 얘는 못 갑니다. 얘는 반등 주면 물려 있으면 매도가 맞는 것 같고요.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위치는 괜찮아요. 금강산 이슈가 터져주면 좋겠지만은 얘도 아직은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세력이 아예 작정하고 들어 올려야 돼요. 작정하고. 거래 대금이 너무 약해요. 거래 대금이. 얘도 종목에서 삭제해야 됩니다. 펜스타 엔터도 개인적으로는 삭제가 맞겠다 라고 보여지고, 이제 개성공단에서 일단 인디에프가 최근에 수급이 양호했어요. 수급이 양호한 상태에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인디에프를 좀 관심으로 좀 놓고 보고 있는 거고, 좋은 사람들은 잘은 모르겠습니다. 인디에프가 좀 더 좋아 보이느나 이 라운드 피겨가가 있기 때문에 얘는 이 라인 넘기면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네요. 라운드 피겨가 있기 때문에 5,000원 넘기면 순식간에 5,500원까지 강하게 쏠 수도 있는 구간에 있고요. 그리고 신원도 요 며칠 수급이 나쁘지 않았네요. 신원도. 그래서 이런 경업주 안에서 이 3개 정도 해가지고 대장은 앞에 2개 정도로 좀 압축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들은 좀 안 좋고요. 그리고 그 외 정말 많은데 최근에 안 움직였죠. 안 움직였던 종목한테 돈이 쏠리기에는 조금 힘들겠죠. 근데 만약에 그쪽 뭐 철도라든지 광물이라든지 이쪽으로 이슈를 통해서 강하게 쏠리면 또 그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대신 그렇게 되면 이런 쪽은 또 소외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진행이 돼야 되고, 다시 일신석대로 돌아가서 뭐든지 그래요. 이 의미 있는 구간에서 강하게 시가에 지금 이미 뜨겠죠. 한 10% 15% 떠서 여기에서 수급이 미친 듯이 들어온다 하면 일단은 소량 정도 타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대응 잘 하시면
뭐 단기성 뭐 차익도 볼 수 있는 날이고, 반대로 너무 갭이 많이 뜨면 일단은 오전에 이제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9시부터 뭐 9시 15분까지만 9시 15분까지만 해서 눌림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분명히 올렸다가 눌릴 거예요. 아니면 바로 상 가는 종목이 나오던지, 바로 상한가를 가는 종목이 나와 주던지, 아니면 눌리던지 둘 중에 하나가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바로 내일이죠. 이쪽에 대응 잘 하시고, 자신 없을 때는 막 따라가는 것보다 종목의 흐름을 또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정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장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